몸이 쑤시고 한 걸음마다 아프며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작은 실수에도 뼈가 산산조각 나먼지가 될 수 있어.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널 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지.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의 에피소드에서는 슈퍼어스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 알아볼 거야. 이름에 속으면 안 돼. 슈퍼어스는 행성 크기만 의미하며 지구와의 유사성과는 무관해. 이런 행성들은 지구보다 더 크지만 해왕성이나 천왕성 같은 가스 행성보다는 가벼워. 대부분의 슈퍼어스는 지구보다 20배 더 크고 무거워. 그 말은 더 강한 중력, 무거운 대기, 우리 태양계에 없는 외계 환경을 뜻해. 그리고 우리가 근처에서 방문할 수 있는 슈퍼어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신비로워. 어떤 슈퍼어스들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얼어 있거나 두껍고 숨 막히는 가스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어. 이들은 지구 질량의 3배에서 10배 사이야. 행성 형성 법칙이 이상해지고 있어. 아무도 암석 행성과 미니 해왕성의 경계를 정확히 몰라. 천문학자들은 30년간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으며 슈퍼어스가 가장 흔한 종류 중 하나로 보인다. 슈퍼어스가 많다면 실제로 거기서 사는 건 어떨까? 당신은 막 슈퍼어스에 착륙했다. 그곳은 익숙하며 파란 하늘과 구름, 멀리 거대한 물이 보인다.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는 벽돌 가방을 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중력은 이제 당신의 새로운 최악의 적이다. 행성의 중력은 그 질량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지구와 같은 반지름의 질량이 2배인 행성에서는 몸무게가 2배가 되고, 지구와 같은 질량의 크기가 2배인 행성에서는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탐험할 슈퍼지구들은 질량과 크기가 비례해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걸음을 시작하면 근육과 뼈가 바로 무게를 느낄 것이다.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힘이 들고 점프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조깅만 해도 금방 지치게 되고 몸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된다. 이건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운동이다. 이제 심장은 더 강한 중력에 맞서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한다. 지구 질량의 4배가 넘는 행성에서는 산소가 뇌 등 위쪽 장기에 잘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몇 초 안에 의식을 잃고 폐에도 문제가 생긴다. 조지구형 행성은 중력이 강해 더 많은 기체를 붙잡아 대기가 두꺼울 수 있다. 공기 무게가 가슴을 눌러 숨쉬기가 시럽을 마시는 듯하다. 산소 농도가 적절해도 대기 밀도 때문에 숨쉬기가 느리고 힘들다. 높은 기압은 부비동이나 귀처럼 섬세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두통, 코피, 어지럼증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몸이 적응할 때까지 통제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것이다. 임신은 더 복잡해진다. 중력이 높아지면 산모와 태아 간 영향과 산소 흐름에 영향이 있다. 이로 인해 성장 저하 또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초기엔 인간이 안전한 번식을 위해 인공 자궁이나 특별 서식지에 의존할 수 있다. 슈퍼지구에서 태어났다면 몸이 더 작고 두껍고 강하게 발달할 것이다. 지구를 방문하면 슈퍼히어로처럼 더 높이 뛰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무거운 것도 쉽게 들 수 있다. 더 큰 행성일수록 상황이 극단적이다. 지구 중력의 5배면 서 있을 수조차 없다. 중력이 10배가 되면 뼈와 골격이 부러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도움만 받아야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슈퍼지구에서 살 경우 거주지 내부에 지구와 비슷한 중력 기술이 필요하다. 외부에서는 동력, 외골격 슈트는 필수다. 초기 프로토타입도 인간 힘을 몇 배로 강화한다. 하지만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가 될 것이다. 건물도 변화해야 한다. 너무 높은 마철루는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질 수 있다. 도시는 낮고 넓게 요새 벙커처럼 땅에 붙어 지어질 것이다. 벽과 지지기둥은 탄소 복합재나 합금 같은 초고밀도 재료로 보강해야 하고, 돔 형태의 거대 구조물이 선호되는 설계가 될 것이다. 교통수단은 새로 설계돼야 하며 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두꺼운 대기와 강한 중력으로 인해 비행에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로켓 추진력을 지닌 탈것은 짧고 낮은 형태의 강한 견인력과 튼튼한 서스펜션을 갖출 것이다. 행성의 강한 중력 때문에 도시를 걷는 것마저 매우 힘들 것이다. 작업 공간에서 근로자들은 효율적 움직임을 위해 동력 외골격이나 중력 감소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지구에서 에너지와 연료에 의존하듯이 중력을 줄이거나 조작하는 데 관련된 산업 전체가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슈퍼지구의 중력은 당신을 짓누를 뿐 아니라 더 많은 소행성과 해성을 끌어들인다. 지구는 종말급 충돌을 겪게 된다. 지구는 몇백만 년마다 이런 일이 있지만 슈퍼지구는 몇천 년마다 치명적 충돌을 겪을 수 있다. 문명은 끊임없이 석기 시대로 되돌아가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생존은 조기경보,
대형 지하 대피소, 우주 방어 체계에 달려 있으며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일 수 있다. 행성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은 줄어든다. 슈퍼 지구의 미래 인류 문명은 강한 중력과 소행성에서 보호받기 위해 깊은 지하 거대 도시에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슈퍼 지구에서 사회를 이루는데 장점도 있다. 거대한 행성은 두꺼운 대기와 강한 자기장으로 태양 방사선을 자연스럽게 막는다. 농업도 변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식물은 더 짧고 튼튼하게, 줄기와 뿌리는 더 촘촘히 자랄 수 있다. 인간은 유전자 조작 작물과 지하 수경 재배 농장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이곳은 환경 조건 통제가 쉽다. 행성 내부 열이 오래 지속돼 지열 발전에 활용될 수 있다. 짙은 대기로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어렵지만 지열과 원자력은 잘 작동할 것이다. 슈퍼 지구가 항상 황량한 지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명은 적응할 때만 성장할 수 있다. 착륙팀에게 긍정적인 점 하나는 지구에서는 산이 더 작다는 것이다. 중력은 산이 얼마나 높이 자랄 수 있는지를 제한한다. 왜냐하면 암석이 결국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때문이다. 슈퍼지구에서는 작은 산조차도 천천히 자신의 무게에 눌려 땅으로 무너질 것이다. 지형은 더 평평하고 조밀해지며 높은 봉우리 대신 완만한 고지대가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슈퍼지구의 지각과 멘틀 작용에 대해 두 가지 주요 견해를 갖고 있다. 일부 연구는 강한 중력이 판을 얇게 하고 스트레스를 늘려 지진과 분화를 유발한다고 보지만 다른 연구들은 반대로 본다. 지각이 높은 압력에 너무 강하게 압축되면 판 구조 운동이 멈출 수 있다. 화산은 드물 수 있지만 열이 수백만 년 동안 지하에 축적되어 결국 세상을 바꿀 초대형 분화로 분출될 것이다. 슈퍼지구의 핵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 극심해진다. 지구 질량의 10배에 달하는 행성은 더 큰 철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행성 내부 압력이 지구보다 훨씬 커서 철핵이 굳어진다. 그곳에 살고 싶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용융된 핵은 행성 주위에 보호 자기장을 생성한다. 전류가 없으면 자기장도 없다. 행성 표면은 많은 우주 방사선과 태양 폭풍 입자에 노출될 것이다. 행성 표면의 모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DNA는 방사선에 폭격당하게 되고 그 결과 돌연변이가 축적될 것이다. 날씨는 어떨까요? 밀도 높은 대기는 열과 에너지를 가두어 거대한 폭풍을 만듭니다. 허리케인은 더 커지고 몇 달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치명적인 힘으로 지표면을 강타할 것입니다. 두꺼운 대기가 모은 담요처럼 작용해 폭풍을 강하게 하고 극한 온도를 만듭니다. 행성이 별에 가까이 공전하면 대기가 습한 온실이 되어 바다가 끝없는 수증기 구름으로 증발합니다. 하지만 행성이 별에서 더 멀리 있다면 대기가 열을 붙잡아 끊임없는 안개와 영원한 땅거미, 느리고 무거운 바람이 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슈퍼지구는 조석 고정 상태로 한 면이 항상 별을 보고 다른 면은 영원히 어둡습니다. 한쪽 면은 끝없는 낮 동안에 구워질 것이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밤 속에서 꽁꽁 얼어붙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항상 땅거미가 드리워진 경계선, 즉 터미네이터 존이라고 불리는 곳만이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온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능하겠지만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나무는 키가 크게 자랄 수 없고 중력이 그것들을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나무들은 낮고 두껍게 자라며 땅에 바짝 붙어 살아있는 요새 같습니다. 그 나무들은 두꺼운 줄기가 땅에 붙고 가지는 높게보다 넓게 퍼집니다. 잎은 심지어 넓고 짙은 색으로 진화해서 대기를 통과하는 모든 햇빛을 최대한 흡수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동물들은 뛰지 않고 기어다니거나 살금살금 미끄러지듯 이동할 것입니다. 속이 빈 뼈는 바로 부러짐으로 진화는 땅에 붙은 단단한 형태를 선호하게 됩니다. 두꺼운 공기에서는 일부 동물이 지느러미나 물갈퀴로 대기를 헤엄치듯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슈퍼지구는 각기 다른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대기가 산소로 가득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작고 강력한 생물들이 에너지가 넘치며 번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더 큰 동물들은 자신들의 힘을 아끼기 위해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며 끊임없이 자신들을 짓누르는 환경에서 힘을 보존하려 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많은 행성은 별에 매우 가까이 공전하며 일부는 수성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어떻게든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극도로 뜨겁고 고압의 대기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 생명체는 그림자에 숨거나 광물 표면에 붙어 사는 극한 미생물일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행성 전체가 바다로 뒤덮인 물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생 생명체에겐 완벽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 이 세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바다는 수백 수천 마일 깊이로 이어져
바닥에 고압 얼음층이 생기고 생명체가 상층 물에 갇힙니다. 열수 분출공은 우리 심해 생물과 비슷한 외계 생태계를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미생물이나 해양 생명체가 고압 얼음층 위의 얕은 지역에 존재할 수 있으며 용해된 광물과 화학 에너지를 먹고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깊은 해류가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내부 열로 작동하는 열수 분출공이 지구 심해와 유사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두운 조석 고정 세계에서는 좁은 황혼지대의 생태계가 생기고 식물 등 광합성 생물이 석양의 붉은 빛에서 진화해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열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은 항성에 의해 계속 달궈진 뜨거운 곳에 붙어 살 것입니다. 슈퍼지구 생명체는 밀도가 낮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 적응한다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외계적이며 중력과 압력, 독특한 행성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 이런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런 세계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머문다면 진화는 우리 종을 다시 빚을 것입니다. 근육은 변화하는 첫 번째 신체 구조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다리, 밀도 높은 중심 근육, 그리고 머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두꺼운 목을 발달시킬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은 진화하거나 유전적으로 조작되어 더 작고 다부진 체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이 신체에 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 중력의 2배인 행성에서는 평균적인 인간의 키가 겨우 3-4피트, 약 90-120cm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뼈도 더 조밀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지구에서 우주 비행사는 미세 중력에서 한 달에 1-2% 골밀도를 잃습니다. 슈퍼지구에서는 반대로 몸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 계속 밀도를 높이게 됩니다. 목소리 높이도 고래처럼 두꺼운 공기를 더 잘 통과하도록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지구의 조밀한 공기에서는 소리가 더 빨리 이동해 말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이를 도울 것입니다. 생물학 이전에도 동력 외골격은 인간이 고중력에서 걷고 들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의학과 생명공학도 인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크리스파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과학자들은 초지구에 발을 들이기 전에 식민지 개척자들을 미리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과학자들은 새로운 중력 환경에 맞게 인간의 생리 구조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인류는 사이버네틱이나 합성 진화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적응하는 대신 기술과 융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네틱 임플란트는 시간이 지나면 심박수, 근육 긴장, 혈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 지구의 후손들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생체 기계 하이브리드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버티기 힘든 세계에 적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슈퍼 지구에서 사는 건 초인적인 힘을 얻는다면 꽤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이국적 식물 동물 연구와 함께 천문학자들은 이미 수십 개 슈퍼 지구를 발견했으며 모두 별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습니다. 사실 일부 세계는 천국 같지만 천국에도 항상 대가가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슈퍼 지구의 삶은 지구와 다를 것입니다. 첫 정착민들은 엄청난 중력, 강렬한 폭풍, 그리고 우리 지구에는 없는 환경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테라포밍이나 유전적으로 슈퍼 지구에 적응하는 기술이 있어도 결국 집만큼 좋은 곳은 없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이 믿을 수 없는 행성들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